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경계를 넘으러가는 직업의 경계를 넘으러가는 한림건축의 박진순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럭셔리 브랜딩 전문가이자 트렌드 리더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김자연입니다. 게스트가 주인공 같아요. 이 방의 분위기가 네. 화사해졌어요. 그런가요? 럭셔리해졌어요. 럭셔리해졌나요? 처음이에요. 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럭셔리한 스토리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함께 럭셔리한 기분을 느끼셨다니 네, 기분이 되게 좋고 오늘 그러면 같이 디올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 디올 이야기 좀 할 건데 네. 그 옆에 구찌 매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마케팅 네, 이사? 네, 그렇죠. 플래그십 리테일 팀이었고, 플래그십 디렉터, 한국 직함으로는 이사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리스찬 디올 건물을 보면서 바로 옆이었죠. 네, 항상 이렇게 뭔가 그 경쟁심을 느꼈어요, 제가. 네, 사실 그 플래그십이 이제 사실 청담동 거리에 보면은 다 플래그십이 이렇게 질 위에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샤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 뭐 칼티에 등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들이 굉장히 리뉴얼을 하느라고 본격적인 아주 전쟁이었어요. 정말 플래그십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아트적인 요소를 제일 처음 이 청담동에 끌어온 곳이 바로 디올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찌 플래그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찌를 리뉴얼하기 전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항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뭔가 디올 플래그십 같은 그런 아트적 요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파사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내 파트너로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말하자면 건축을 디자인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크리스찬 디올의 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뽀짬박이라고 그래요. 뽀짬박. 뽀짬박. 사대문 안에 시내의 오피스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이제 공공건축물들, 네. 뭐 이런 거 좀 만들 때는 외국의 디자인 건축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요. 네. 어쩔 때는 국제공모 설계로도 아예 그렇구나. 네. 아예 이제 제안을 해주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 건축을 해오는 이 과정이 뭐 범상치는 않았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건축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 네, 네. 그다음에 외국의 환경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해외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건축가적 위상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자 어떻게 건축가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예술가이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다, 또는 만드는 사람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합적인 걸 이해하는 정말 종합 예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건축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 같이 해외 디자이너, 뭔가 아티스틱한 기조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하고 이제 협업하셨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떤 해소가 되시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리만족. 네. 그런 거 있죠. 뽀짬박 외부 인명 그 파사드가 범상치가 않아요. 네. 곡선이 많아. 맞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곡선으로 꽃잎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건설사가 도급순위 이제 50위 안에 들어가는 K자 들어가는 건설사에서 했는데 거기에 현장 수장이 굉장히 유능한 현장 수장이 나왔어요. 거기도 그 아마 건설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됐을 거라고 봐. 그럼요. 네, 네.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2년 정도 걸렸죠. 그렇구나. 2년. 네. 시공 설계 하는데 2년 네, 정도. 설계에서부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건축 회사에서 사실 그냥 법규 안에서 풀 수 있게 굉장히 큰 서포트 제한이, 걸로 그치. 알고 그러니까 제한이 많은데, 그렇죠. 그쵸. 그런 것들을 사실 구현을 해내시는 건데, 이게 명품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뭐 한국 건축법적 이제
그런 걸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원래 브랜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바꾸게 되면은 브랜드 가치를 사실 훼손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 입장에서 선물이 하나가 나가도 명품 브랜드에서 로고 하나를 박는데 그게 보통 프로브가 나는데 시간이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브랜드 이 하나에 무슨 작은 물건이 나가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똑같이 구현을 해내느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설계 시공이 안 돼서 이 우리가 원래 디자인했던 것처럼 안 나가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사실 설계하시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은 평생을 가야 네. 한 번도 네. 못 접어보고 이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많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나 맡기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일을 했었다라는 자체가 네. 하나의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뭐 영광이었고 네.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부러워했던 네. 외부 파사드. 네. 처음에 탁 제가 그 인면을 이렇게 스케치업한 걸 봤을 때는 튤립 모양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네. 아닌가요?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봤는데. 그분의 아이디어는 네. 여성들이 그 옷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특히 드레스 있잖아요. 네, 왜? 그렇죠. 네. 드레스 만들 때 이렇게 드레스들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쫙 허리선부터 해서 이렇게 쫙 펴지는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러한 차관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여성의- 사실 디올 여성의 허리선 허리선.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디올 매니아거든요. 디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디올의 그 곡선을 잘 살린 그리고 그 크리스찬 디올 자체가 본인은 의상을 하는 건축가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정말 잘 맞는 그 선에 맞는 건축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크리스찬 디올하고 또 같은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진 회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사연이 있어요. 그 외부의 디자인이 이제 그러한 곡선과 뭐 이거를 판으로 한 판으로 시공을 해야 돼요. 네. 아,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이걸 그게 거의 5층, 6층짜리 건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못하고 공장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제작을 해서 한 판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짭니다. 아, 그 몰드를 만드는 거 성형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나요? 아, 그래서 재밌네요. 몰드를 만들기 위한 합판으로 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그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면 네. 이게 이제 FRP 재료를 가지고 성형을 하거든요. 네. FRP는 네. 불에 녹이면은 그 액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것을 이제 그 성형판에다 넣고 그 모양을 한 판으로 엄청난 작업. 야,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네. 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 예. 엄청나게 큰 대형 작품을 조형물. 대형 조형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틀을 짜서 그걸 만들어서 현장에서 부분을 한 판으로 붙여서 철골 이 트러스에다가 이렇게 네. 붙여서 요거를 트레일러에다 이동을 해가지고 야, 그것도 보통 하나씩 작업이 하나씩 다 아니었군요. 외부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형물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보셔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엄청나게 큰 조형물을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옮긴다는 작업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네, 어쨌든 그게 실현시킨다는 게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실내 조형물이랑 정말 차원이 다르게 어쨌든 영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가 잘 존재해줘야 되는 맞아. 그 모든 것들을 버텨줘야 되는 거라서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 네. 중에 하나거든요. 미술적으로 그쵸. 제일 큰 이동 프로젝트. 중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려면 동화책에 나오는 거인 왕국 뭐 이런 데 보면 뭐 손으로 이렇게 해서 타 옮기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트레일러로 들어서 거기다 앉히고 앉힐 때 거치대의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수평해야 되고 또 거기에 앙카나 이런 것들을 위치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할 때 그거를 들 수 있는 앙카 거리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A부터 Z까지의 계획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 과정에 1, 2, 3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하고 맞지 않는 게 이제 소방법 때문에 또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은 이러한 이제 건축물의 재료들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장 재료나 외장 재료. 내장 재료는 내부에다 이렇게 붙이는 재료. 네. 뭐 이런 거. 그다음 외장 재료는 외부에다가 붙이는 재료. 그러니까 돌, 판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제 그런 재료들의 이제 내화 기준이죠. 내화 기준. 2시간, 1시간, 30분 뭐 이런 거. 장소별로. 왜냐면 이제 그게 타지 않아야, 나 30분 내화다 그러면 30분 동안 불에 타지 않아야 친구하면 소방차가 와서 그걸 진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벌기 위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의 도료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구현을 할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선택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러한 성형을 하려면 판넬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쵸. 안 돼요. 매듭이 있어서. 그쵸. 그리고 그게 뽀짬박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걸 구현한 거지. 제가 만약에 한국 건축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99%까지는 누구나 만든다. 근데 그 나머지 1%를 완성하는 것에서 럭셔리가 완성된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보통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브랜드를 구현해가는 모든 과정인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구현하는 디테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가 볼 수 있는 디올 플래그십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도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또 저 또한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정말 미치도록 네. 한번 일해보고 싶고 미치도록 구현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려고 저희 회사가 네. A부터 Z까지 네. 갖춘 다음에 네. 작품 활동을 골라서 우리도 플래그십의 예술적 영감의 불씨가 된 곳이 저는 감히 디올 플래그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정말 구현해 주신 분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되게 가슴이 벅찬데 이영권 교수님께서는 탈린 건축의 박진순 회장님이시자 또 건축가의 어떤 그런 비전을 듣고 또 어떤 소감이셨는지도 궁금해요. 하우스 오브 디올의 그 건물이 네. 단순히 하나 멋있는 플래그샵이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건 또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토리 이렇게 들어보면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스토리 같다라는 네. 게 있어서 네. 아까 그렇게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다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그게 어쩌면 제가 아까 그 말에 약간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아 정말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회장님께서 그거를 건축사에서 건축가로 넘어가실 수 있는 과도기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철학을 지켜서 그걸 해내신 그 덕분에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나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서 예술적인 혜택을 좀 받고 있다. 제가 보니까 파리 와. 탈린 건축 화이팅. 문제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이 좀 더 이렇게 예술적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트로 참여도 하고 네. 싶고 뭔가 계속 영감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계속 구현. 저의 바람이 있어요. 국내에서 네. 어떤 건축주분이 크리스찬 디올 그걸 보고 야 이거 누가 설계했느냐 이거 뽀짬박이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을 했고 한린 건축이 설계를 했고 우리가 국내 네. 파트너로서 네. 국내 설계 부분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다. 근데 그분이 뽀짬박을 잘 모르는데 뉴욕의 157이라는 호텔을 가서 스테이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유명한 호텔이죠. 네. 청담동을 가다가 뭐 특이해서 야 저거 누가 설계한 거냐 그랬더니 회장님 이거 뽀짬박이 야 그 뉴욕에 그 호텔 설계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된 거야. 야 그러면 우리 요번에 이제 뭐 호텔 하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 국내 파트너 좀 한번 찾아봐봐라. 내가 뽀짬박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네. 일을 했던 한국 파트너한테 의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만나고 나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야. 네가 그 사람이냐? 이제 갸가 갸였네요. 그래가지고 신뢰가 이제 팍 쌓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럼 네가 해보도록 하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경험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많은 그 그렇죠.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 저한테 네. 또 그런 기회를 또 갖게 해줬어. 그래서 건축가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인간이 공간에서 머물면서 정신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행복 지수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작품이 아니겠느냐. 네. 정말 인생의 종합 예술을 네. 꿈꾸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람이 부딪히면서 교감하면서 사는 공간. 그다음에 누군가 그곳을 방문을 해서 여기 왔다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림건축 그룹이 지향하는 게 부동산 원스톱 종합 서비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경계 없는 누군가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한림건축의 박진수. 네. 가치가 가치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만들어 경계를 가시는. 허물자. 그렇죠. 네. 나는 설계하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네. 나는 공간 안에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경계 없이. 경계 네. 없이 한번 네. 만들어 보자. 네, 또 그죠? 그런 한림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박진선 회장님의 앞으로의 또 행보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림 건축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림 건축 화이팅!